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도로운영보행교통연구팀장 우승국입니다. 오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성과 토론회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분과 세션은 조금 전 진행된 전체 세션에 이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도로교통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한 6시 정도까지 진행됩니다. 세션의 간략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회장교차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한선 도로교통연구본부장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안전도 평가 및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상진 교통안전 방제연구센터장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유정복 부원장께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도로교통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2019년 연구성과 토론회 도로분과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회전교차로의 효과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한선 도로교통연구본부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한선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 회전교차로 효과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워낙 오래된 사업이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개념 사업 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번을 저희가 작년에 많이 준비를 해서 올해 이제 추진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회전교차로 개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로타리와는 반대로 회전하고 있는 차량한테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전교차로와 로타리의 간단하게 이제 차이점을 보면은 통행 우선권이 가장 큰 차이고요. 근데 이 통행 우선권이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교통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 계신데, 저도 처음에 회전교차로를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지 한 8, 9년 됩니다만 통행 우선권만 확실하면 되지 진입 차량이 먼저냐 회전 차량이 먼저냐 이게 무엇이 중요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요 로타리에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죠. 요 로타리가 전에는 대부분 로타리였는데 로타리로 운영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로타리는 진입 차량이 이제 우선이 되는 거죠. 진입 차량이 우선이면서 이제 회전하는 차량들이 지금 아직 화면에 안 나오는데 회전하는 차량들이 지금 출구가 막혔지만 빠져나가는 차량은 당연히 막히겠지만 이 도는 차량도 이 진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회전 차로 안에 대기 공간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로타리가 이제 커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점점 커지다가 보니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이제 로타리를 포기하게 되고 화면은 됐고요. 로타리를 포기하게 되고 이제 좀 소형으로 회전교차로 그러니까 회전하는 차량들이 우선권을 갖는 그런 회전교차로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통행 우선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 진입하는 회전교차로 이제 진입하는 차량이 로타리는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고속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회전교차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반드시 서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되다 보니 기하 구조 면에서 이 진입 차량들한테 서행을 유도하고 이런 시설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앙교통선 반경이라든지 특히 여기 보시다시피 분리교통섬이 있습니다. 이 분리교통섬이 이제 로타리에는 선택적으로 있고 없고 하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이제 항목이 되겠죠. 이 모양이 제가 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모양을 그냥 우리나라 사업 초기에는 그냥 분리교통선 모양만 이제 만들었는데 이 분리교통선 모양으로 약간 S자 커브로 형식을 만들어서 이 진입할 때 서행은 물론 진입각조차 사각으로 진입되게끔 하는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직사각형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만 요새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많이 이제 그 설계사에서 이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예. 진입할 때 서행을 해야 되고 서행할 수 있게끔 기하 구조가 뒷받침돼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예. 일단 안전성 측면에서 뭐 아시다시피 일반 4지 교차로는 상중점이라고 하는데 뭐 상중 가능 지점 있죠. 여기 한 32개 나옵니다. 차량들 간에 그 회전 방향에 따라. 근데 뭐 보시다시피 회전 교차로에서는 진입하고 진출 때만 상충이 일어나니 거의 상중점이 한 4분의 1로 주는 거죠. 차량 간에 그렇고 차량과 보행자 간에도 16개 상중점에서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그 기하 구조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전도가 이제 향상되고 결과적으로도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교통사고 자료 조사를 보더라도 사고가 이제 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효율성이죠. 예. 기존에 우리가 그 신호 교차로에서 회전 교차로로 가는 게 있고 비신호 교차로에서 회전 교차로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비신호 교차로에서 회전 교차로로 가는 것보다 신호 교차로에서 그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이 많이 있는 교차로가 꽤 있습니다.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로 운영되는데 보면은 그런 데를 회전 교차로로 전환하면서 교차로 통과 시간이 이제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저희가 사후 분석을 해서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으로써 통행 시간이 절감되고 안전도가 향상됨에 따라 그것도 경제적으로 이제 그 화폐 가치화 해가지고 경제성을 또 비교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큰 회전교차로의 장점이 있고요. 근데 회전교차로 설치 필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는 뭐 대충 아시겠지만 그림을 보시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여기는 왜 필요하냐? 여기 전멸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통행 우선권이 도로교통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게 운전자들한테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금방 보셨다시피 서로 엉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가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불법 유턴을 하는데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항상 개연성은 있는 거죠. 예. 다음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비신호 교차로인데요. 이 차를 보십시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와서 유턴할 데가 없고 이 사람은 뭐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기하 구조 자체가 이걸 허용하는 거죠. 예, 도로교통법에는 어긋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불법 운행이 이제 자행되고 있는 거죠. 예,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안전지대가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안전지대를 그림으로만 마킹으로만 해놔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중앙선 침범에 뭐 마킹 침범하고 그러니까 교통량이 없다 보니 자기 맘대로 그냥 가는 거죠. 뭐 이런데 회전교차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런데 전면 다 회전교차로로 바꿨습니다. 예, 오늘 회전교차로 필요성은 이제 이거 비슷한 그림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전교차로 사업 개요 뭐 좀 행정안전부에서 이 과장님 오셨지만 아시다시피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은 그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그때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에서 3개년 동안 이제 시범 사업을 했죠, 우리나라. 그래서 시범 사업 결과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활성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가 7년 차인데 제가 안 띄우고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다음 보시면 지금 이거는 지금 행정안전부 지원에서 설치된 회전교차로 개소수입니다. 약 500개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거로만 사업이 이루어지다가 한 3, 4년 후부터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1,100개소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18년도 사업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개를 했지만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 남양주에 있는 그 신호교차로였는데 신호교차로 아까 그 그림에서 제가 생략을 했지만 그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안 지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교차로가 통통 비는데 뭐 신호 걸려 있으니까 그런 데를 이제 개선하고자 이렇게 1차로형으로 근데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이트는 왕복 4차로인데 왕복 4차로만큼의 교통량이 필요 없는 거죠. 아니요, 이만큼의 그 용량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1차로로 바꿔도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럴 때 이제 조금 용량이 좀 딸린다 싶으면은 이런 우회전 전용차로 이런 걸 두면서 약간 1차로형의 회전교차로 용량을 좀 높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사진 전경이고요.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비신호 교차로였는데 역시 여기도 왕복 4차로였는데 1차로형으로.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이런 게 쓸데없는 이런 공간은 이제 없게 되는데 이거는 뭐 부지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조금 설계에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도 역시 이거 전멸 신호로 운영되던 데인데 회전교차로를 소형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소형에서도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은 제가 아까 마킹으로는 뭐 큰 효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작더라도 여기는 분리교통섬을 좀 둬야 되는데 분리교통섬을 안 두고 그냥 마킹으로만 해서 약간 좀 아쉬움을 남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런 사업이 작년에 좀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주요로 하는 거는 이런 그 각 사이트에서 이런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저희가 하는 거는 효과 분석입니다. 효과 분석은 앞에 제가 회전교차로의 장점을 3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운영 효율, 그다음에 교통 안전성, 그다음에 경제성 이 3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전수조사는 어렵고 매년 한 10개소 정도 사이트를 정해서 효과 사전 사후 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만 또 보시겠습니다. 그 조사 방법은 생략하고요. 총 여태까지 한 55개소 정도 했고 일단 평균 통행 시간 보시면은 회전교차로 한 개소당 평균 통행 시간이 한 20% 정도 감소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호에서 회전으로 가는 거하고 비신호에서 회전으로 가는 거하고는 약간 그 개념이 좀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는 신호에서 회전으로 가는 거고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비신호에서 회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만 보면은 신호에서 회전으로 갈 때 훨씬 이제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는 에버리지 해가지고 거의 한 20% 정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통행 시간이 그만큼 이제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는 교통 사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기하 구조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 접근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충분히 감소된 상태에서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소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각 20m 간격으로 검지기를 심어서 속도 변화를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속도 변화가 요 그래프와 같이 사전에는 대충 조금 줄었다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회전교차로 설치 후에는 요 회전 차로의 설계 속도가 20이라고 하면은 접근하면서 점점 줄어들다가 회전 차로 안에서는 20 아래로 떨어졌다가 나갈 때는 쭉
뻗어나가는 이런 이제 속도의 프로파일이 나와야지 설계가 이제 제대로 된 거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검토를 한 결과 일부 안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좀 잘 돼 있는 데는 거의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별 차량과 속도 편차도 역시 작을수록 좋은 거죠. 안전 측면에서는. 그것도 역시 사전에는 이렇게 높았는데 사후에는 좀 낮아졌더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자료로 이제 실측 자료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1년과 설치 후 1년을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요. 이것도 뭐 매년 언론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일단 사고 건수를 보면은 총 한 45.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중상, 영상, 부상 다 이제 골고루 많이 줄어 전체 한 4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사고 유형에서는 차대차가 뭐 많이 줄었고 반 정도 줄었고 차대 사람도 많이 줄었는데 이 차량 단독 사고는 약간 늘었습니다. 근데 이 사고는 제가 일일이 따져 보니까 초창기에 그 설계가 약간 잘못돼서 감속을 못하고 그대로 그냥 그 중앙교통섬을 들이받거나 아니면 차로 이탈로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 뭐 느낌이 오실 겁니다.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못 줄이고 그 속도를 운전자들한테 줄여라 하는 것도 뭐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필요하겠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를 줄일 수 있게끔 기하 구조가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시급히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성과 안전성을 종합해서 경제적 편익을 보면은 개소당 1년당 약 2.7억 원의 편익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현재 회전교차로 건설할 때 거의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뭐 1년이면은 뭐 속된 말로 그냥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BC를 요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 인프라 공급에 많이 따지는데 BC만으로 따지면 회전교차로는 아주 훌륭한 사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거는 요 전까지는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었고 작년에 한 거는 이제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를 이제 저희 센터가 저희 교통연구원에 한 군데 있는데 전국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다 커버하기가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지자체에 이제 뿌려서 지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회전교차로 대상 지점을 선정하게끔 저희가 이런 지침을 좀 마련했습니다. 지침을 잠깐 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크게 세 가지 꼭지로 해서 세부 항목은 한 8가지, 10가지, 9가지 정도로 해서 각각에 대해서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HP를 해서 각 항목별로 배점을 해서 이렇게 점수가 이제 나오면은 각 사이트마다 점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이트마다 이거를 비교해서 이제 우선순위도 정하고 뭐 그렇게 지자체가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저희가 작년에 이제 마련을 했고요. 또 작년에 마련한 것 중에 기존 로타리가 지금 현재 한번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에 23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로타리라고 돼 있는 게 운영은 로타리인데 집계적으로는 이게 회전교차로로도 될 수 있는 그런 데가 지금 23군데인데 여기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작년에 행정안전부랑 저희가 현장 조사도 나가고 다 지자체 조사도 하고 해서 이제 올해부터 사업을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로타리에 대한 법제도 지침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표지판 자체가 회전형 교차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회전교차로도 아니고 상당히 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요거는 회전교차로 로타리를 이렇게 이용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차이를 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하면은 대답을 엉뚱하게 하는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해서 거의 반 이상은 회전교차로와 로타리의 차이점을 모른다라고 이제 현재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로타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금방 말씀드린 거고 다음 페이지 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의 로타리로 쓰이는 거죠. 기존의 로타리는 말씀드렸다시피 회전차로 안에 진입 차량한테 양보를 해야 되니까 회전차로 안에 정지선이 있는 거죠. 근데 회전차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러면서 회전차로 안에는 정지선이 있고 서로 이제 뭐 상충이 되는 거죠. 이런 데가 현장에 나가보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뭐 역시 로타리가 뭐 일반이나 회전교차로보다 사고는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로타리를 개선하겠다라는 이제 보도자료도 냈고,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1차로, 2차로형 로타리는 전면 회전교차로로 전환한다라는 게 대전제고요. 일단 이것도 교통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이제 막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그리고 신호가 없는 3, 4차로형은 이 교통량에 따라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2차로형이 그 용량이 32,000대까지 이제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2,000대까지는 회전교차로로 전환을 하고 그 이상이 되는 거는 3차로형 회전교차로는 사실 그 안전상 무리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 3차로형 회전교차로는 불가하다고 보고 이거는 어차피 로타리로 가기는 로타리는 이제 없애기로 했으니까 회전형 교차로 대 원형 교차로 대 신호를 도입하자, 뭐 이런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로타리라는 명칭은 아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없어지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로타리 개선 필요 검토 사항 보면은 뭐 일단 기하 구조가 회전교차로가 들어갈 정도의 어떤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교통량과 보행량. 보행량이 많으면은 회전교차로 용량이 그만큼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여태까지는 보행량과 관계없이 교통량으로만 이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왔는데, 그것도 역시 설계 지침에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서 현재는 보행량도 고려해서 이제 회전교차로 설치 대상 지점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또 화물턱, 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화물턱이 없죠. 이제 화물차 턱이 있는데 요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만약에 소형 교차로다. 그런데 뭐 설계 기준 자동차가 버스다. 그러면 사실 그 회전 차로로만 버스가 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 때는 대형 차량들은 요 화물차 턱을 밟고 좀 불편하더라도 돌아라. 대신 소형차는 화물차 턱을 이용하지 말고 회전 차로를 이용해서 돌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회전 차로 화물차 턱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건데, 요것까지 이제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진입로, 접근로 진입로 양보선 설치, 이 정지선으로 되어 있는데 다 양보선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자잘자잘한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회전교차로는 이런 분리교통선, 부채꼴로 된 분리교통선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현재도 뭐 로타리에 이런 표지판이 많이 붙어 있어요. 회전교차로 표지판이. 이런 거 다 철거해야 된다. 그리고 송도에 지금 로타리가 하나 크게 있는데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요 다음 그림, 지금 아까 그 그림에서 요 파란색, 요 초록색을 이제 분리교통선을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교차로로 이제 전환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요 아직 사업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올해 안에 곧 되리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연구원에 있는 회전교차로 지원센터 자랑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센터가 있고 정책 지원, 조사 및 DB 구축, 연구팀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매년 사업을 좀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저희 센터 활용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